네. 저희 시험 봤어요 방금.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33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2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근데 막힌 시간도 추가로. 아니 그래 근데 막히니까 추가로 받았는데도 서술형을 쓰지도 못했어. 아니 애초에 이거는 민성이가 잘못했어. 자, 책 없이 합시다. 자, 클리닉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진도 계속 나가니까 역학 말고 전기 쪽으로 한번 손대 보기로 하죠. 네? 전기 쪽. 전기요? 3개 있어요?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차 없이 하는 거야. 좋다. 야 근데 차냐 너는 학원 있지 않아? 다 갖고 다녀? 다 들고 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때 못 들어가가지고 뭘 갖고 와야 되는지 몰라서 정윤이랑 민성이랑 딱 학원 갖고 왔다가 하하 이러는 거 봐. 정윤이랑 민성이랑 찬욱이가 잘못했어요 이번 시간에. 자, 나도 줬었어. 그러면 올렸잖아요. 아 나도 계속.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야기. 전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전하와 전기력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하와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전기를 처음 사람들이 띠게 했던 게 어떤 과정으로 띠게 했을까요? 전기를 처음 발견한 것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뭔가 찌릿찌릿했어요. 자, 탈레스였구나. 탈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물을 준 거야. 그 중에 선물로 호박을 받았대요. 호박이요? 호박이요. 펑키? 엠버. 엠버? 엠버가 뭐죠? 호박이에요. 아니 그거 저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봇 분리? 어? 아니야? 엠버라고 해요. 뭘까요? 로봇 분리 나오는 저거 뭐죠? 엠버? 호박이 뭘까요? 호박이. 무기 당겨. 어? 무기 당겨. 모기 어디 담겨 있는데 모기가? 여기 보석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 호박. 제거해. 아니 저거 부부처잖아 그거 완전 너 빨리 이게 말고. 화석이죠, 화석. 아 자, 화석인데 이게 보석으로 사용돼요. 우리나라에도 호박을 보석으로 썼어. 마고자의 단추. 먹는 호박이야. 그거랑 상진으로 만들어야 되는 호박. 마고자의 단추인데 식물의 수액이 예를 들어서 송진 같은 것들이 굳어져서 화석화된 게 바로 이 호박이에요. 엠버. 그래서 모기가 갇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호박을 쪼개고 모기의 뱃속에 있는 피의 DNA를 추출해내서 불쌍해. 공룡의 복원에 이용되졌지. 영화 속에서. 아 영화 속에서 그게 쥬라기 월드가 되지. 근데 사실 쥬라기 월드 잘못된 거지. 백악기 모든 공룡이 백악기 공룡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큰 공룡. 그래서 백악기 그 중생대만 해도 공룡이 되게 하등했단 말이야. 그래서 백악기의 공룡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기 월드라고 바꿔줘야 돼요. 간지가 안 나잖아요. 간지는 개뿔. 자, 그러면 이 호박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탈레스는 보석을 선물 받았잖아.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매일 깨끗한 헝겊으로 이 호박을 닦았어요. 근데 닦으면 닦을수록 먼지가 더 많이 와서 들러붙더래. 짜증났지. 그래서 더 닦았어. 더 많이 붙는 거야. 이런 젠장 뭐야? 얘네들 이름을 호박이라고 하자. 그 어원이 된 게 일렉트릭이야. 호박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일렉트리카 이런 말을 쓴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원이 돼갖고 일렉트릭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자, 이때 이용하는 전기가 바로 정전기야. 정전기라는 성질 때문에 호박 주변에 먼지들이 와서 달라붙었던 거죠. 자, 이 정전기는 흔히 제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은 이 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키게 돼. 그래서 얘 이름을 마찰전기라고 부르게 되지. 자, 그러면 마찰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전기에 대한 얘기. 자, 마찰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두 물체가 띠는 전기를 이야기한다. 자, 이거를 마찰전기라고 해. 자,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요소들의 이름을 보고 자,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제목을 뭘 붙여줄까? 마찰전기. 자, 마찰전기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먼저 기본적으로 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전은 쉽게 표현해도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 자,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이에요. 보통 근데 요즘은 그냥 전기를 띈다라고 하면 마찰,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해. 자, 이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불러? 대전체라고 불러.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전을 통해서 자, 띠게 되는 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전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전하. 전하는 영어로 electric charge야. charge가 뭐야? 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전기적으로 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어떤 종류의 전하가 있냐면 이런 종류의 전하가 있대요.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해. 자, 이 관계는 잠시 뒤에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인을 이야기해보고 그걸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는데 이거를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전기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얘는 조금 뒤에. 종된 쓰지 마. 자, 세 번째 전기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기력. 전기력의 종류는 자, 전기력 자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를 띠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한다.
이것을 전기력이라고 한대. 전기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인력이 있어. 인력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유나야, 인력이란 어떤 걸 인력이라고 해? 저는 끌어당기. 서로 끌어당김. 어떤 것끼리? 어? 너 왜 튀는 행동하고 그래? 그런 거 좋아해요 좀. 현이야, 인력이 뭐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인력사무소? 네 그거죠. 끌어당기는 힘. 인력거도 그럼 끌어당겨서 인력 건가? 아니야. 다른 전화. 그렇지. 서로 다른 전하끼리. 역시 차비. 자, 당기는 힘을 이야기한다. 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낀 녀석끼리는 당기고, 그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들이 다 당기는 힘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청력이야. 자, 청력은 같은 종류의 전기 전하끼리. 자, 밀어내는 힘이야. 그림으로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이 책에서는 여러분 하이탑에서는 잠시 뒤에 나오니까 잠시 뒤에 보고 마찰 전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찰 전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잠시 뒤에가 이거야. 다 잠시 뒤예요. 얘가 얘란 말이야. 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자. 화학에서도 배우고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 원자라는 녀석은 원자핵과 주변의 전자들로 구성이 돼 있지. 그지? 만약에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 일부가 원자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 물질은 무슨 전기를 띠게 되지? 플러스 전기 띠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 양이온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 자, 원자핵 주변에 자, 전자들이 외부에서 몇 개가 더 들어올 수가 있어. 얘는 그럼 정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불러?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화학에서 한 얘기지.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자, 일반적인 물질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먼저 도체라는 녀석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도체는 일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자,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 원자 핵들은 이 도체에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움직여. 그리고 이 주변에는 꼭꼭 잡혀있는 전자들이 있다라고 하지. 꼭꼭 붙잡혀 있는 전자들이 있어. 이 전자들을 뭐라고 부르지? 속박전자 또는 구속전자다라고 부르고 있지. 얘가 속박전자 또는 구속전자라고 불러. 붙잡혀 있는 거야. 자, 얘네들 왜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평소에 막 운동을 해. 아무 방향으로 막 다닌단 말이야. 그 빠르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의 6승/s 정도가 된다라고 해. 그런데 양쪽에 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지. 어디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이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라는 것이 생겨.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서요. 10의 -4승/s 정도가 돼. 1초에 0. 몇 밀리밖에 못 가. 전기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부도체는, 이 책은 부도체라고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야? 요즘 절연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같은 말인데 그냥 시대 흐름 같아. 옛날에는 다 부도체,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 부도체라고 나올 거야, 여러분들 책에서는. 근데 절연체라는 요즘 표현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연체를 살펴보면 얘는 이런 특징이 생겨요. 자, 얘네들은 규칙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원자핵들이 있어. 원자핵들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지. 오케이? 속박전자들이라고 했지. 속박전자고 얘는 도취와는 달리 자유전자가 없다. 자유전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유전자가 없대. 속박전자만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이런 일을 해보자. 이쪽에 A라는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체는 절연체야. 물론 도체를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절연체가 좀 쉬워서, 도체는 우리가 전하를 띄게 해도, 마찰전기 줘도 자유전자의 흐름 때문에 전자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금세 전하를 잃어버려. 오케이? 다른 곳에 전하를 잃어버리기가 쉬워. 자, 한번 보자. 이쪽에 빨간 전자의 속박전자만 갖고 있는 A라는 물질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B라는 물질이 있어. 자, B라는 A와 다른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얘는 노란 전자를 갖고 있어. 얘는 B야.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시킨다.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나타나지?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자, 빨간 전자는 그대로 있대. 그런데 말이야, 노란 전자의 일부가 없어졌어. 노란 전자의 일부가 없어졌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나? 자, 노란 전자는 마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A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전기가 강해졌지? 마이너스 전기가 강해졌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동하는 물질이 바로 전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플러스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에 의해 전자를 잃은 물체가 띠는 전기를,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대전열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자, 5번째 대전열을 살펴보자. 얘는 마찰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때는 순서를 대전열이라고 해요.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때는 순서를 대전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띄는 순서를 얘기하는데 얘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상대적이래. 누구하고 누가 마찰했느냐에 따라서 저쪽 빨리 써. 금세 또 한 바닥 썼지. 금세 또 한 바닥 썼지. 우리 짠이는 몰라. 왜냐하면 필기를 안 하거든. 선생님 저희 대전열이요. 어? 마찰에 의해 플러스 전하를이죠. 아직도 선생님 글씨 갖고 못 알아봐?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였어요? 이게 안 좋아서. 네? 뭐? 아, 그러면은 원장님 같은 되게 싫어하는데. 왜요? 뭐 싫어? 네? 뭐라 그랬어요? 이래잖아. 난 그거요? 짠이가. 근데요? 그랬잖니? 네? 그랬잖니? 미안해. 아무건데 밟았어. 3월 달에 PT나 해야지. 왜요? 3월 내내 PT 30번 끊고. 누가요? 선생님이요? 쌤, 그래갖고 민성이 실험해갖고 나와야지. 네? 비포 애프터 해갖고. 자, 그러면 대전열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가장 유명한 자, 대전열을 볼게요. 가장 유명하게 털가죽이야. 유리, 영주, 그리고 에보나이트야. 모르면 다 여기다 넣어주면 맞아. 오케이? 모르면 대부분 이 안에 다 껴넣으면 한 90%는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상대적이야. 앞에 있을수록 플러스 전기를 띄기 쉽고요. 즉 전자를 잘 뺏기는 물질이지 마찰에 의해서 뒤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전기를 띄기 쉽다라고 해. 에보나이트가 뭐냐면요. 에보나이트는 자, 보통 만들 때 고무에다 황을 섞어요. 고무에다 황을 섞으면 얘 질감이 수수깡 아니? 수수깡? 네. 수수깡 질감이야. 가볍고 똥똥 튀기면 맑은 소리가 나. 근데 질감이 플라스틱 같은 질감이야. 어디다 쓰냐고? 마찰 전기 실험할 때 써요. 저기에만 써요? 저거 때문에 딴 데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누가 우연히 만들었는데 고무가 탱글탱글한 맛 없고 딱딱해지니까 누가 만들었는데 문질렀더니 뭐 이렇더라. 진짜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요.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요. 왜 쓸 데 있지? 여기만 쓰잖아요. 써먹잖아. 실생활에 쓸 수가 없어요. 실생활에도 뭐 쓰는 게 있었겠지. 고무에다 섞어갖고 가열해서 식혀서 뭐 했으면 옛날에는 뭔가 했겠지. 플라스틱 대용으로 썼대던가. 응? 액체일 거 아니야. 고무에다가 유황 섞으면 부면은 성형이 되잖아. 그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볍게 비교적 뗀뗀해. 근데 좀 딱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 남의 학원에 있는 거라 부러뜨리지 못하겠고 내 거였으면 해봤을 것 같아. 뚝. 약하군. 근데 딱 보면 수수깡 질감. 만져보면 플라스틱 같아.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해서 많이 써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아세테이트지 같은 거 있지. 아세테이트지? 비닐인데 좀 빳빳한 비닐 같이 생긴 거. 몰라? 혹시 시화 그려본 사람 있니? 시화? 시화요? 시 쓰는 거요? 그림 그리고? 큰 캔트지에다가. 시화를 종이에다 써본 적은 있어요. 일종의 포장하는 종이야. 포장하는 종인데 좀 뗀뗀해. 좀 질긴 비닐? 이 정도? 좀 뻣뻣해갖고 두꺼운 질긴 비닐? 알 것 같아. 뭘 알아. 자, 알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키면 상대적이라 그랬지?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 유리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워. 다음에 유리를 명주하고 마찰시켜. 명주는 뭐라고 했지? 명주는 뭐야? 비단. 실크야, 실크. 누에고치. 아침에 누에고치 얘기 나왔는데 택시 오면서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 번데기. 1등이 뭐래더라? 1등이 개불. 개불이요? 그 수산시장 가서 파는. 개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안 먹는 것 중에 의외로 많더라고. 번데기도 안 먹고. 삼겹살 안 먹어요. 감은 또 안 먹는데 감. 감도 안 먹고요. 미역도 안 먹고. 미역은 먹는 게 일본 애들이 유일하대. 미역도 안 먹고. 김 안 먹어요? 응? 김 안 먹어요? 김은 미역은 왜 안 먹어요? 의외로 외국 사람들이 김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미역은 먹으면 미역국 끓여서 먹잖아, 되게. 그럼 미끈미끈. 그 일본 새끼들만 먹는다고. 미끈미끈하고 먹으면은 질감이 그냥 물컹물컹하잖아.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 질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의외로 된장이 호불호가 엄청나게 심하다. 선생님이 외국인 애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았었거든. 송도 쪽에서 수업할 때는 술집 가면 다 외국인들이 막 한두 명씩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는 애들은 친해져 갖고 엄청 친한 애들이 꽤 있었는데 걔네들이 술 친구들. 나보다 나이 5살 많은 사람도 술 친구 했으니까 그 사람은 선생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술 처먹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를 선생님이 잡아갖고 땡겨줬어. 안 그랬으면은 거기가 1층, 2층이 차이가 무지 높거든. 그냥 꼬나박혀갖고 죽었을 거야. 뉴스에 나왔겠지. 그래갖고 땡겨줬어. 그래갖고 나만 보면 브라더! 차라리 뉴스에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TV에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연봉이 어마무시해. 진짜요? 한 5년 전쯤에 그 사람 연봉이 거의 20억 원 정도 돼. 사례금은요? 근데 기술자야.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60 나이가 제일 많고 또 한 사람이 선생님보다 3살인가 많고 하나는 선생님하고 친구거든. 나이가. 근데 3명이 다 그 건축 기술자야. 그리고 공법을 해주러 다니는데 대우에서 아파트 짓거든. 그 아파트 짓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공법을 도입해 갖고 기술 지도하는 애들이더라고. 그래갖고 연봉 20억 넘어. 한 애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집이 부산이래. 근데 왜 여기? 부산인데 가장 비싼 아파트가 거의 200평 다 된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가 100몇십억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대우에서 줬대. 그 아파트를 줬대. 그리고 한국의 부인은 거기 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천의 송도에 대우 아파트 짓는다 그랬고 거기 와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하기 힘드니까 아파트를 임대해 줬어. 공짜로.
그 아파트가 40몇 평이야. 야, 넌 조그만 애가 나보다 작아 걔는. 넌 조그만 애가 무슨 큰 데서 왜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불편해서.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사냐? 그랬더니 아니 혼자 산대. 대박이지. 근데 그 빅브러더가 체중이 100kg가 넘는데 그 떨어진 걸 내가 잡아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지. 근데 걔네들은 한 명 한국인이고 애고 결혼한 애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 6개월쯤 있다 간다 그랬어. 동남아 쪽, 싱가포르인가 어디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갖고 되게 친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외국인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같이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된장국 주잖아, 우리나라 된장찌개. 네. 근데 된장찌개 좋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된장찌개 근처 오면은 버리는 사람이 있어. 왜? 아깝다. 그걸 못 먹어. 부하고 비슷하대, 똥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안 먹어. 똥이요? 냄새가.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냄새가 왜 똥이지? 된장찌개? 너 화장실에서 물똥 싸고 한번 봐봐. 거기에다가 그 전날 뭐 야채 같은 거 먹었어 봐. 시금치 같은 거. 그럼 막 같이 섞여서 시금치 된장국 같을걸? 자, 유리는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먹어야 되는데. 유리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유리는 누구하고 마찰하냐에 따라 전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명주도 마찬가지야. 자, 명주도 에보나이트하고 마찰시켜봐. 자, 그럼 명주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가 돼. 자, 한편 털가죽과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켜봐. 플러스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인데, 자, 털가죽과 유리가 마찰했을 때 털가죽이 띠는 전기보다, 전하량보다, 털가죽과 에보나이트가 마찰했을 때 털가죽이 띠는 전하의 양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같은 대전열상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큰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열이라는 게 나왔다. 이건 절대적이니? 아니. 습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얘가 가장 대표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외우기가 얘는 쉬워. 어떻게 외우라고? 털유명애로 기억해 두자. 털유명애. 만약에 명주랑 에보나이트 사이에 나오면은 어떻게 구분해요? 명주하고 에보나이트 사이에는 고무나무, 솜, 유황, 셀룰로드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보기에 안 들어줘. 보기에 든다 그래도 대전열이 순서가 주어지고 문제를 낼 거야. 오케이? 그냥 기본 개념으로 털가죽 유리 막 이게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털유명애 기억해두면 대부분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어때?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 다른 물질 있다 그러면 대전열을 대부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대전열이라고 하는 아이였고요.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6번) 전하량 보존 법칙.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자, 조금 전에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전하가 잃어버린 만큼 가져가지. 그럼 중성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어둠 물체가 띠는 전하가 있어. 어둠 물체가 띠는 전하는 이른 물체가 띠는 전하와 어때? 같다라는 얘기야. Q가 오케이? 전화예요. Q가 전하야. 열량도 전하니까 구분 잘해서 써야 되겠다. 오케이? 둘 다 약자가 똑같아. 퀀터티야. 퀀터티인데 퀀터티 오브 차지 그러면 전하의 양. 퀀터티 오브 힛 하면 열의 양.
열량. 그래서 똑같은 기호를 쓰기 때문에 문맥상 잘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전기 막 나오면 얘는 Q가 전하량이야. 온도 나오고 막 나오면 얘는 열량이야.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끔 근데 전기 갖고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 문제가 있다. 걔들은 둘 다 또 Q야. 아이씨. 짜증난다, 그지? 자, 잘 봐야 돼.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으로 점프해서 가보도록 하자.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서. 지금 다 한 얘기야. 도체, 절연체 얘기한 얘기들이라. 자, 번호를 2번으로 가자. 3번이었는데 2번으로 바꿉니다. 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자. 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체 주위에 대전체를 가져다 놓으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그리고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즉 전하를 띠는 현상이래. 자, 이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저기 도체가 있어요. 자, 원자핵들이 있고 속박된 전하들이 있지. 그죠? 속박된 전하들이 있어요. 이 속박된 전하에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이는 도체잖아, 그치? 원자에게 속박된 전자 외에 누구를 갖고 있지?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이쪽에 쏠려버리는 거야. 이쪽에 자유전자가 쏠렸어. 그러면 이쪽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없어졌네? 무슨 전기를 띠게 되니?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 얘가 플러스 Q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Q일까? 마이너스 Q일까? 그렇지는 않아. 얘들이 같을 필요는 없어. 단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이 반대쪽 아이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스몰 Q가 돼야 돼.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여기서 없어진 만큼 플러스를 갖고 얘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가 있어요. 번호가 자꾸 꼬인다. 얘는 이렇게 써줄게. 1. 정전기 유도. 자, 2.
다시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보자.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보자.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 분극이라고 불러요.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케이? 유전 분극이라고 해. 자,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은,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야. 얘네들은, 자,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와 약간 다른데 어떤 게 다르니? 직접적인 전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생겨버려. 자, 얘가 절연체야. 자, 절연체야. 이쪽에 플러스들을 갖다 놓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갖다 놨어. 자, 플러스를 갖다 놨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 얘는 원자 핵들이 있었지, 그치? 그리고 주변에 속박전자들이 있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속박전자들이 있는데 이 플러스 전하들에 의해서 대전체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이 전자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전자에 쏠림 현상이 생겨. 이렇게 쏠려 버렸대. 마이너스. 이쪽도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일이 생기네.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생기지. 근데 중간에는 다 어떻게 돼버리니? 비김이 돼버려. 오케이? 비김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생겨? 플러스들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하나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갈린 거야. 극이 어떻게 됐어? 원래는 중심이 일치했다가 그래서 중성을 띠다가 극이 갈리면서 전체적으로 중성이지만 극이 나뉘었다라고 해서 얘를 분극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화학 반응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배웠니? 반데르발스의 힘. 분산력. 중성인 분자가 날아가다가 또 다른 같은 종류의 분자를 만나면 얘들이 정기적으로 교란 상태가 되거든.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극이 돼 버려. 그래서 붙어버려. 이런 걸 우리는 분자력인데 분산력이라고 불리는 힘이거든. 그래서 반데르발스의 힘이야. 전기 쌍극장 모멘트 화학 시간에 배웠니? 거기에 보면 영구 쌍극장 모멘트 물처럼 갖고 있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유발 쌍극장 모멘트라는 게 있었어. 스스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전기 쌍극자가 형성되지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게 분극 또는 화학에서는 편극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 편극이나 또는 분극이라고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유전 분극이란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거에 이어서 이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야.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다음 시간에 검전기부터 새로 해달라고 해. 자, 검전기는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야. 전기를 검사하는데 전기에 무엇을 검사합니까? 전기에서 뭘 검사하지? 첫 번째,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전 여부를 판단할 때 이야기해. 두 번째,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할 때 써.
자,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할 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세 번째, 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려줘. 자, 이 종류들을 다음 시간에 밝혀볼 거야. 자, 그리고 검정기는 어떻게 생겼니?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금속박 검정기거든. 자, 금속판이 있고 여기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 절연 물질이 있고요. 여기 얘들을 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불러? 검정기 병이라고 불러. 검정기 병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금속 막대가 있고요. 끝에 얇은 금속 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해? 금속판. 금속판 대신에 금속구를 갖다 붙여놓은 녀석들도 있어요. 금속판, 금속구 상관없어. 얘는 금속 막대야. 자, 그리고 얘가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뒤쪽 얘기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검정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마칩시다. 내가 그거 진짜 빨리 들어. 어? 나? 없을 때 진짜 빨리. 희한하다. 당연하지. 식감이 금속보다 좋구나. 식감이 7시간이 말이 안 돼.